이번 시간에 우리 그룹 쿼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를 보니까 이제 씨앗 있고라는 게 있고, 그리고 씨앗이라는 게 있고, 주문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이렇게 이제 세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서 씨앗명별로 우리 최근 입고 일자, 그리고 총 입고량, 그리고 총 주문량,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조회하는 재고 현황 이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세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합값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 건데, 그때 이제 우리 씨앗명별로 봐라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씨앗명을 가지고 그룹 설정을 이제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그룹 쿼리를 만들 때는 우리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 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쿼리에서 쿼리 디자인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쿼리 창이 뜨고 화면 오른쪽에 테이블 추가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때 이렇게 이제 세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씨앗 입고라는 요 테이블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 씨앗이라는 요 테이블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서 우리가 이제 주문이라는 이 테이블이 지금 이곳에 있죠. 그래서 주문 테이블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개 테이블을 이렇게 짜잔하고 이렇게 이제 추가를 다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가시킬 거 다 했으니까 우리 테이블 추가 얘는 이제 X 버튼 눌러서 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그 필드들을 우리가 요 하단에 이제 그리드 영역에다가 쭉쭉쭉 이제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면 되겠죠. 우리가 문제 그림 보니까 맨 앞에 이제 씨앗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씨앗명이라는 그 필드가 지금 여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씨앗명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최근 입고 일자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첫 번째 이제 지상을 보니까 최근 입고 일자는 입고 일자 요 필드에 이 필드의 최대값으로 이제 구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 입고 일자라는 그 필드가 우리 지금 이곳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입고 일자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제 총 입고량 그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우리 첫 번째 지상을 봤을 때 총 입고량은 입고 수량의 합계로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입고 수량이라는 그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입고 수량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나타내야 되는 게 우리 총 주문량 요걸 이제 나타내 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총 주문량이라는 이 필드는 주문이라는 그 테이블에서 우리 수량이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에 이제 합계로 처리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 주문 테이블이 지금 이곳에 있고 이곳에 보면 우리 수량이라는 그 필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량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재고 비율 얘를 이제 표시해 줘야 되는데 그때 우리 세 번째 지상을 보니까 재고 비율은 총 주문량 나누기 총 입고량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총 주문량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곳에 있고요. 그리고 총 입고량은 지금 이곳에 있죠. 근데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아직 계산을 다 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 총 입고량과 총 주문량 이 필드를 먼저 계산할 거 싹 다 해주고 조금 있다가 이 재고 비율을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표시해 달라. 그거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맨 앞에다가 이제 씨앗명은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얘는 이제 우리가 씨앗명별로 이제 우리가 그룹 설정을 해서 표시할 거니까 우리 쿼리 디자인에 우리 표시 숨기기에 우리 요약이요. 요약에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요약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때 우리 씨앗명이라는 거는 그룹을 이제 지정해 줘야 되니까 얘는 그냥 묶는 방법 이렇게 이제 놔두면 되고 우리 입고 일자라는 거는 우리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요약을 우리가 이제 최대값 요걸 이제 바꿔주고 그리고 이제 입고 수량이라는 거는 합계를 이제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요걸 이제 합계로 이렇게 이제 변경시켜 주면 되고 그리고 총 주문량이라는 거는 주문 테이블의 그 수량이라는 그 필드에 합계로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요것도 이제 우리가 합계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입고 일자를 가지고 최대값을 구해라. 그리고 입고 수량을 가지고 합계를 구해라. 그리고 수량을 가지고 우리 합계를 구해라. 그렇게 이제 계산을 다 했어요. 그러면 그때 이런 필드명을 우리가 문제 그림과 이제 똑같이 표시해야 되니까 이런 이제 필드명으로 이제 변경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입고 일자 먼저요. 입고 일자 요 맨 앞으로 이제 찾아간 다음에 여기다가 최근 입고 일자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우리가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입고 수량이요. 요 입고 수량은 우리가
총 입고량 그렇게 이제 표시해야 되니까 요 앞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총 입고량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 네 번째 요 필드는 우리가 이제 총 주문량 요 제목으로 이제 표시를 해야 되니까 요 앞에 찾아가서 우리가 총 주문량 이렇게 이제 써주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런 이제 필드명들 우리가 이제 화면상에 나타내고자 하는 그 필드명들을 이렇게 이제 앞에다가 써주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땅땅땅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총 입고량이다, 총 주문량이다 이 두 가지를 싹 다 이제 계산해서 결과값이 정상적으로 이제 나오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줬으니까 이 식을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요 필드요, 마지막 요 재고 비율이라는 요 필드요, 요 필드 이제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맨 뒤에 이제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재고 비율이라는 그 제목으로 표시할 거니까 맨 앞에다가 이렇게 써주고 콜론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요식을 이제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그때 이 총 주문량과 총 입고량은 우리가 이제 필드로 이제 만들어 놨죠. 필드를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가 이제 대괄호로 묶어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총 주문량 이렇게 우리가 대괄호로 묶어서 써주고 이거 나누기 그리고 그 뒤에다가 또 대괄호 열어서 여기다가 총 입고량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때 다른 필드들은 특정 필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최대값이 됐든 합계가 됐든 이런 것들을 계산했지만 이 재고 비율은 이 필드는 내가 이 뒤에다가 계산하는 그 식을 써줬어요. 아니면 내가 여기다가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식을 썼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요약을 묶는 방법으로 놔두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식으로 이제 변경을 이렇게 이제 시켜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 네 번째 이제 지상을 보게 되면 이 재고 비율이요. 재고 비율 방금 계산해 줬죠. 이 재고 비율은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표시가 되도록 형식 속성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이제 표시 예를 보니까 실제 값이 이제 0일 때 0.0% 그리고 실제 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 있을 때 그때 34.5%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만들어 주래요. 그때 우리가 이제 표시의 예를 봤을 때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소수점 이제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는데 실제 값이 0일 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0.0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고 비율 요 필드를 먼저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맨 밑에 이제 속성이요. 속성에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속성 시트가 짜잔하고 뜨죠. 그러면 그때 여기 이제 형식에다가 그 형식을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 값이 이제 0일 때도 우리가 이제 0.0 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가 돼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0.0 하고 이렇게 써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퍼센트 기호도 표시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퍼센트 기호까지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해서 지금 방금 썼던 거를 우리가 형식에다가 그대로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형식 속성도 다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이 속성 시트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지상 보니까 쿼리 결과로 이제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우리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요만큼 이제 작성한 그 상태에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우리가 이제 실행시킬 때는 우리 쿼리 디자인에 들어가서 맨 앞에 이제 결과에 우리 실행 아이콘이요.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요. 그때 우리 시한명을 보니까 이제 글씨가 살짝 이제 잘리겠죠. 그리고 최근 입고 일자 요 제목도 이제 잘리고 그 밑에 보니까 싹 다 날짜가 표시된 게 아니라 샵으로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얘는 이제 열 너비가 이제 좁아서 그런 거죠. 그러면 요런 이제 각각의 필드마다 우리가 이제 열 너비 그거 이제 조정 좀 하자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열 너비를 조정할 때는 요 필드명과 필드명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고 그때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경계선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게 되면 양쪽 화살표 모양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최근 입고 일자 두 번째 필드도 경계선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그 다음 필드도 우리 경계선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총 주문량 요것도 이제 우리가 경계선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더블 클릭이요. 재고 비율도 이제 우리가 맨 뒤에 가서 맨 뒤에 경계선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고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열 너비를 이렇게 조정해서
잘리는 그 글씨가 없게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때 지금 제 거는 지금 작성된 거 보게 되면 우리 레코드가 총 12개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레코드가 총 8개의 레코드가 출력이 됐죠. 지금 제게 4개의 그 레코드가 더 많이 출력이 됐어요. 그거는 우리가 요 두 번째 지상을 아직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일단 우리 제목부터 확인 좀 하자고요. 자, 우리 필드명의 지금 문제 그림과 똑같은지 그거 이제 비교할 거예요. 그때 우리 첫 번째 게 시한명, 두 번째 게 책은 있고 일자, 세 번째 게 총 있고 량, 그리고 네 번째 게 총 주문량,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재고 비율이요. 전부 다 이제 제목 다 똑같이 나왔죠. 그리고 이곳에 나와 있는 그 책은 있고 일자를 쭉쭉쭉 보니까 지금처럼 연, 월, 일이 다 표시되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빼기로 그렇게 이제 표현된 게 맞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총 입고량, 총 주문량을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들이 전부 다 이제 표현되는 게 맞고 재고 비율을 봤을 때도 우리 표시의 예처럼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 두 번째 요 지상을 이제 싹 다 이제 처리해서 레코드가 지금 문제 그림과 똑같이 8개 레코드만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우리 두 번째 이제 지상 보니까 시작 코드가 A부터 B까지의 이제 문자 중에 하나로 시작하는 것만 조회 대상으로 해라. 그때 이제 라이크 연산자를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상태로 이제 데이터를 쭉쭉쭉 보게 되면 문제 그림과 유사하게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오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각각의 이제 씨앗 명들마다 씨앗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요 맨 뒤에다가 우리가 씨앗 코드라는 그 필드를 우리가 이제 추가시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씨앗 코드라는 거는 지금 이곳에 씨앗 이꼬라는 그 테이블에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맨 뒤에다가 이제 씨앗 코드를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우리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해서 보니까 씨앗 코드가 이제 맨 마지막 이곳에 쭉쭉쭉 나왔는데 얘네가 A다, B다 그렇게 한 글자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여러 글자로 되어 있죠. 근데 그때 이제 A부터 B까지의 문자 중에 하나로 시작하는 것만 대상으로 하래요. 그때 우리 이제 첫 번째 글자를 봤을 때 A인 것도 있고 B인 것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P도 있어요. 그리고 PA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P라는 그 글자가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씨앗 코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걸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씨앗 코드에 대해서 우리가 맨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조건 쓰는 이 곳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을 쭉쭉쭉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씨앗 코드에다가 이제 조건을 쓸 때 만약에 A랑 똑같은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렇게 이제 나오면 우리가 그냥 이제 대문자 A다 이렇게만 써주면 A랑 똑같은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씨앗 코드가 A나 B인 거 그거 이제 찾아라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이제 인 연산자 요걸 이용해서 우리 A, 우리가 이제 B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A나 B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줄 거예요. 해서 우리가 이제 똑같은 그 데이터를 찾을 때는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써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A부터 B까지 그 문자 중에 하나로 시작하는 것만 대상으로 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A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달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A라고 써주고 이제 별표를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찍어서 우리가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A로 이제 끝나는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만능 문자 별표 요거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맨 뒤에다가 우리가 A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맨 끝에 끝나는 글자만 A면 된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얘는 첫 번째 글자가 이제 A면 된다 그 뒤에는 뭐가 오든 상관없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준 거죠. 그때 우리가 요런 이제 만능 문자를 우리가 사용할 때는 앞에다가 우리가 라이크 연산자를 꼭 이렇게 이제 써줘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A로 시작하거나 A로 이제 끝나는 그 글자를 찾는 게 아니라 A부터 B까지요. A부터 B까지 그 문자 중에 하나로 이제 시작하는 그 데이터만 이제 대상으로 할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like 연산자를 먼저 이렇게 이제 열어주고요.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A부터 시작해서 우리 B까지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대괄호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써주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우리가 별표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성을 해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A부터 B까지의 그 문자 중에 하나로 끝나는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렇게 나온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앞에다가 이제 별표 찍어주고요. 그리고 대괄호 묶어서 우리 A부터 B까지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는 그 데이터를 찾을 때는 이 데이터를 앞에다가 써주고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별표를 찍어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어떤 특정 글자로 끝나는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러면 앞에는 뭐가 오든 상관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별표를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문자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 거죠. 해서 어떤 특정 글자로 시작하는 거, 끝나는 거 찾을 때 어떻게 우리가 조건식을 써야 되는지 이 두 가지 형식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A부터 B까지의 그 문자 중에 하나로 시작하는 것만 대상으로 할 거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조건식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 쓰는 그 칸에 찾아가서 지금처럼 아까 썼던 거를 그대로 이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제 조건 쓸 거 다 썼으니까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우리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우리 시작 코드를 봤을 때 A나 B로 이제 시작하는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죠. 아까 P로 시작하는 것도 있었는데 P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들은 이제 결과로 표시가 되지 않았다고요. 그때 우리 레코드의 개수 보니까 문제 그림처럼 똑같이 이제 8개 그 레코드가 이렇게 이제 출력되는 게 맞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는데 우리 문제 결과 그림을 봤을 때 이 시약 코드요. 이 시약 코드는 화면상에 표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그러면 이 시약 코드를 이제 표시가 안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그리고 맨 뒤에 보면 우리 시약 코드에 대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준 거 있죠.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우리 표시라고 되어 있고 표시할래?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지금 이곳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요.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화면상에 이제 표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요 이제 체크 표시만 우리가 해제를 시켜주면 이제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이제 실행 다시 한번 더 해보자고요.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렇게 아까는 좀 전에 이곳에 이제 시약 코드 그 필드 값이 표시가 됐는데 이제 표시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데이터들을 전부 다 이제 봤을 때 우리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이제 전부 다 이제 똑같다고요. 그때 이런 이제 씨앗명들이요. 씨앗명들 이 순서가 이제 똑같은지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있고 일자, 총 있고량, 총 주문량, 재고 비율 이런 데이터들도 우리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이제 비교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비교해 보니까 전부 다 똑같이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문제 풀 거 이제 다 풀었다는 그 얘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쿼리 요거 이제 X 버튼 눌러서 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X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요. 얘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그때 이제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문제에서 재고 현황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재고 현황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쿼리 이름을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쿼리 이름을 썼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맨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게 되면 이곳에 쿼리가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는데 그때 재고 현황이라는 이 쿼리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쿼리를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만 더 보고 지나가자고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지금 우리 첫 번째 이 지상에서 최근 있고 일자를 구할 때는 있고 일자의 이제 최대값으로 구해라. 그리고 총 있고량을 구할 때는 있고 수량의 우리 합계로 구해라. 그리고 총 주문량은 우리 주문이라는 그 테이블에 수량이라는 그 필드의 합계로 나타내라.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런 이제 필드의 값들을 이제 계산할 때 어떤 필드를 가지고 뭐를 계산해야 되는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써져 있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똑같이 이제 나는데 이 이제 첫 번째 지상 얘가 이제 아예 표현이 안 되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있고 일자라는 그 필드가 있을 때 최근 있고 일자를 구해라. 그러면 우리가 있고 일자를 가지고 우리가 최대값을 구해줘야 돼요. 최대값을 구하는데 있고 일자의 최대값을 구하는데 어떻게 최근 있고 일자가 나오는지 그거 이제 잠깐만 보고 지나가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2023년 우리 1월 1일 요 이제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2023년 우리 12월 31일 요 두 개 데이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큰 값을 구하면 큰 값으로 지금 요 데이터가 나오겠죠. 이 데이터는 우리 있고 일자 중에서 가장 최근 그 있고 일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고 일자를 가지고 최대값을 구하면 그때 가장 최근 그 있고 일자가 이제 구해진다고요. 해서 날짜를 이제 여러 개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최근 그 날짜를 구해라 그런 식으로 나오면 그 해당 필드에 우리가 최대값을 구해주면 된다. 그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필드는 우리 총 입고량 그렇게 돼 있어요. 총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입고량의 이제 합계를 구해주면 될 거고 그리고 총 주문량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됐으니까 요것도 이제 우리가 합계를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요런 이제 첫 번째 지상이 없더라도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최근 있고 일자 요런 거 이제 구하는 그런 문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날짜 중에서 이제 어떤 거 구해라? 우리는 이제 최대값을 구해주면 그게 이제 최근 있고 일자가 되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like 연산자를 이용해서 어떤 특정 문자로 이제 시작하는 그 데이터를 구해라. 아니면 어떤 특정 문자로 이제 끝나는 거 그걸 이제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그 like 연산자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